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에 여러분과 함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능력 평가론을 함께 공부할 장은아입니다. 이번 학기 재미있게 한번 공부해 보시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언어 평가의 기본 개념 및 평가의 목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언어 평가의 기본 개념은 무엇이고 그 평가의 원리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우선 언어평가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죠. 그런데 언어평가로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일반적으로 평가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가라고 하면 참 받기 싫죠. 피하고 싶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리 썩 유쾌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이 평가를 피할 수 없고 많은 순간 이 평가에 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평가라는 것은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의 가치를 판단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행위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많은 순간에 어떠한 것들이 부딪히면서 어떤 사람이나 어떠한 일이나 이러한 것들이 부딪히면서 이 사람은 참 좋다 또는 저 사람은 나쁘다. 이 일은 참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 이 일은 할 필요가 없다, 바람직하지 못하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가치 판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가치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물이나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평가의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좋다, 나쁘다 또는 옳다, 그르다 이러한 것들, 이러한 가치 판단을 내리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평가의 목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러한 가치 판단을 내릴까요? 그냥 이것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이렇게 가치 판단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러한 가치 판단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취할 것인지 또는 버릴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의사결정의 행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평가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 이란 평가의 대상에 대한 가치를 판단해서 궁극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평가의 어떤 과정이자 목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평가 대상에 대해서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하는 것, 이러한 것은 매우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올바른 가치 판단, 올바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어떤 정확한 자료와 정보들을 수집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정보, 제대로 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 그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추상적이긴 하죠.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 이것은 좀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그러한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것을 가르치고 나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이게 되면 거기서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수집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이러한 것들이 바로 평가를 위한 절차가 되고요. 이것들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져야 우리가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평가라는 것은 어떠한 그 의사결정을 통해서 최종의 궁극적인 결과, 우리가 이걸 취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과정, 이러한 결과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평가 대상에 관한 정보, 그리고 자료 수집,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석, 판단 이러한 것들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어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 대상에 대한 정보나 자료의 수집,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석, 판단 이러한 것들을 모두 아우르는 과정, 이러한 전체적인 과정이 평가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평가는 시험 보고 끝 이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 절차를 우리가 제대로 밟아 나갈 것인가 하는 그 과정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일반적인
평가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언어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어 평가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 평가의 목적이다. 이것은 학습자가 지닌 언어 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언어평가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습자가 지닌 언어 능력이란 것은 또 무엇인가? 그래서 이 학습자의 언어 능력이라는 개념은 시대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 온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학습자가 지닌 언어 능력이다. 저 사람이 언어 능력이 있다. 우리가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들로서 저 외국인 학습자가 또는 저 재외동포 학습자가 한국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판단할 것인가? 그것은 단지 그 한국어에 대한 지식을 머릿속에 많이 가지고 있고 단어를 많이 알고 문법을 많이 알고 이것이 언어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학습자의 언어 능력, 그 학습자가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언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많이 알고만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 언어를 밖으로 표출해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낼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학습자가 언어 능력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판단을 잘 내리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어떤 의사소통을 능력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교사가 이해를 해야 하겠죠. 그리고 이를 표현하는 것, 이것이 제대로 잘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습의 목표가 되고, 그래서 언어평가 과정에서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학습자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측정하는 것이 언어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자가 지닌 언어 능력, 즉 그 언어를 통해서 얼마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측정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언어평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평가에 대해서 다양한 용어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도 보통 시험하면 테스트 또는 examination, 여러 가지 evaluation, 다양한 용어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이러한 다양한 평가와 관련된 용어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평가라는 것은 교수와 학습을 지속적으로 연결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고, 그렇다면 그 평가에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죠. 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 과정을. 그래서 이 교육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평가 결과에서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만약에 그 평가의 어떤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게 나왔다면 우리가 우리의 교육 과정을 다시 한번 리뷰, 검토해보고 거기에서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파악을 해서 교육 과정에서 이것들을 수정을 하고 또 다시 한번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런 식의 순환적인 과정이 교육과 평가와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라는 것은 교수와 학습을 지속적으로 연결시켜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렇다면 잘 진행된 평가라는 것은 언어 구사력, 학습자의 언어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해 줄 뿐만 아니라 학습자에게 어떤 성취감도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 것이 평가가 하는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가라는 것은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에 관해서는 테스트라든지 examination이라든지 assessment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용어들이 혼용이 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각각의 그 특성들을 좀 살펴보고 하나하나 구분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주 익숙한 용어이죠. 첫 번째로 테스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테스트라는 것은 자연과학 분야에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상당히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성격이 강한 앵글로색슨 계열의 말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운 리트머스 시험지로 하는 실험, 테스트, 이럴 때 리트머스 테스트 이런 식으로 어떤 굉장히 객관적인 과학적인 이러한 성격의 어떤 특성이 강한 그러한 용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스트는 자연과학 분야에서 어떤 시약 같은 어떤 실험 결과 이러한 것들을 논할 때 주로 사용을 하고 보통 사물에 대해서 쓰는 그러한 경향이 강한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원래의 의미가 지금은 테스트라는 것이 자연과학 분야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거의 전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말로 조금 바뀌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라는 말이 영어에서 이제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이는데 명사로 쓰일 경우에는 어떤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는 도구다. 그러니까 테스트를 통해서 다양한 우리가 자료들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명사의 의미로서의 테스트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로 쓰일 경우에는 정보나 자료 수집의 그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테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해석하고 그것을 판단하는 그 일체의 모든 과정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또 동사로서는 다른 조금 확장된 의미로 쓰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어들의 의미를 아주 명확하게 무엇이냐 이렇게 하나로 말씀드리기는 사실은 좀 그 쓰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assessment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assessment는 테스트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테스트보다는 조금 더 포멀한, 그러니까 공식적인 성격이 더 많고 또 보다 주관적인 판단의 의미가 그 안에 좀 가미가 된 라틴어 계열의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ssessment라는 것을 한국어로 이렇게 바꾸어 보면 어떠한 목표나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하는 것들을 헤아려 보는 것, 이렇게 우리가 가늠해 본다 보통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이러한 것들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 테스트라는 것이 주로 사물에 관해서 쓰이는 경향이 있다면 어세스먼트라는 것은 사물뿐 아니라 사람의 어떤 속성이나 성질이나 그 정도 또는 양 이러한 것들을 측정해서 그 의미를 해석하는 일과 관련이 깊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테스트라는 것은 보다 좀 정량적인 우리가 quantitative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정량적인 성격이 강하고 assessment라는 말은 이런 정량적인 특성도 있으면서 동시에 qualitative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성적인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용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ssessment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관련 정보나 자료들을 수집하고 어떤 그것들을 이해해 나가는 그런 과정 절차를 총칭하는 말이다. 우리가 이렇게 규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ssessment와 테스트 어떻게 다른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 어떠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서 어떤 학생들을 관찰하고 또는 학생들의 산출물들, 학생들이 만들어낸 결과물들을 분석하고 그것들을 검사하고 하는데 우리가 사용되는 용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양이나 비율 이러한 것들을 잰다든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것들을 가늠해보는 measurement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이렇게 measurement, 가늠해보는 것들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assessment는 주로 어떤 측정을 통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 또는 그 절차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객관적인 측정만을 가리키는 그러한 말로는 한정하지 않고 그것을 더 넘어서서 그 안에는 어느 정도의 추론이라든지 평가자의 판단이 개입되기까지 하는 이러한 것들까지 널리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하신 용어일 거예요. 우리가 exam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examination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examination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examination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시험, 이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테스트라는 것, 이것이 원래 그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 지니고 있는 내재적인 자질이나 특질들을 주로 측정해서 이것들을 통해서 밝히는 과정에 중점을 둔 개념이 테스트라고 한다면 examination이라는 것은 어떤 정확한 적절한 방법과 면밀한 절차로 측정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방법과 절차의 면밀성 여기에 좀 더 중점을 두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떤 그 테스트와 익자미네이션에 대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그 설명 중에는 어떤 특정한 교육 과정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이 수험자가 시험을 보는 그 순간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 그러니까 어떤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나서 마지막에 보는 그러한 시험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시험을 보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토플이라든지 한국어 능력 시험이라든지 토익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어떤 과정을 이수하고 나서 보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교육 과정,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수험자가 시험을 보는 그 순간에 가지고 있는 지식, 그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 이러한 것들을 주로 우리가 테스트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특정한 교육 과정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나서 보는 시험은 이러한 테스트라는 개념과는 별개로 우리가 examination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해서 테스트와 examination을 또 구분을 이런 방법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예전에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구분이 가능했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이러한 교육 과정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준비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사실은 그러한 준비서들을 공부해 나가는 그 과정, 그러한 것들이 바로 교육 과정이나 또는 실러버스의 역할을 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교육 과정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 그 유무로 이 테스트와 익자미네이션을 사실은 구분하기는 조금 어렵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러한 테스트와 익자미네이션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뭐 이것이 테스트고 이것이 익자미네이션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구분은 많이 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evaluation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evaluation이다 하면 어떤 수집된 자료나 정보의 의미를 해석해서 가치를 판단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의사결정까지 하는 과정. 이것이 이제 제가 맨 앞에서 말씀드렸던 평가의 개념과 가장 유사하죠. 어떤 자료나 정보의 의미를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수집해서 그것들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취할 것인지 말 것인지 옳은지 그른지 이러한 어떤 가치 판단을 내려서 궁극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평가라고 했는데 이 평가의 개념과 가장 유사한 것이 바로 이 evaluation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 영어를 분석을 해보면 말 그대로 E 플러스 value라는 말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value라는 것이 바로 가치 판단을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이고 그래서 이 evaluation에는 가치 판단이라는 의미가 가장 강하게 배어 있는 그러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assessment라는 결과로 얻어진 어떤 정보의 의미를 해석해서 그것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는 그러한 행위, 이것들까지가 이제 evaluation이다. 이러한 그 전체적인 과정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assessment, 이것을 바탕으로 하는 가치 판단, 의사결정, 그러니까 이것은 보다 정성적인 qualitative한 그러한 성격을 가진 그러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떠한 서로 다른 것과 구별되어야 하는 가치 판단을 위해서 이러한 개념이 포함된 어떤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evaluation 영역은 어떤 학생이 지닌 능력, 그것을 평가해내는 것, 이것에서 더 나아가서 어떠한 교육 과정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심지어 교재라든지 교수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전반적인 교육과 관련된 아주 큰 영역들의 효과나 가치를 검증하고 논하는 것까지 이것을 포함하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이루어진 교육에 대한 평가까지도 이 evaluation은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평가에서 보통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측정을 통한 정보나 또는 자료의 수집, 이것을 바로 우리가 assessment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한 도구들, 그 도구들은 뭐로 얻어지죠? 테스트나 examination을 통해서 얻어지는데 이러한 것들과 관련된 것들이지만 이것들이 결국에는 이것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evaluation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배운 그 어떤 테스트라든지
뭐 examination이라든지 assessment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그 어떤 목적이 뭐냐 하면 바로 가치 판단을 내리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evaluation,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이 수행평가죠, 교육에서. 그리고 또 뭐 과정중심평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도 assessment, evaluation 이러한 이런 것들이 이제 매우 중요한데, 그럼 이러한 것들만 중요하냐, evaluation 그것뿐만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그 도구나 그 수단이 되는 테스트 이러한 것들까지가 모두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고 중요한 평가 도구로서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테스트는 조금 더 지엽적이라서 뭐 또는 사물에만 해당돼서 우리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 이러한 것들이 아니고 그것들이 하나의 도구로서 결국에는 가치 판단, 이밸류에이션을 하기 위한 그 어떤 장치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용어들이 다 서로 결부가 되어서 커다란 하나의 평가를 이루는 개념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언어평가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평가. 우리가 이제 추정의 원리라는 개념이 먼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추정의 원리는 무엇인지. 우리가 보통 이제 평가를 하는 상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평가 상황, 시험을 보는 상황입니다. 지필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인터뷰 같이 면대면의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가 1대1로 인터뷰를, 우리가 이제 영어를 많이 배운 그러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선생님과 1대1로 면대면에 영어 평가를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 자연스러운가요? 그렇지 않죠. 매우 부자연스럽고 또 피하고 싶고 조금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평가 상황들을 떠올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상황이라는 것은 실제 우리가 어떤 맞부딪히게 되는 의사소통 상황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 상황은 평가 참여자의 성격이 어떠한가, 또 평가자와 수험자 간의 어떤 상호작용의 목적, 왜 우리가 이러한 평가를 하는지 이러한 것들, 또는 그 평가의 장소, 또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간, 또는 평가자와 어떤 평가를 받는 사람 사이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 그런 것들의 관계, 이러한 것들 속에서 실제 상황과는 매우 다른, 매우 어색하고 조금 부자연스러운 이러한 것들이 평가 상황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성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러한 그 실제 상황을 있는 그대로 그런 평가 상황에서 한번 재현을 하자. 말은 굉장히 좋은데 사실은 이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썩 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있는 상황을 그대로 평가 상황으로 재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거나 또는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어능력 평가에서는 보다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상황에서 언어를 그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의 구성 요소들은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미리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정해 놓아요. 이것이 기준 수행이 됩니다. 어떠한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연스러운 우리가 의사소통 상황에서 이러한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건을 구비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어떤 기준으로서 정해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Criterion Performance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준 수행,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준 수행을 정해놓고 평가라는 매우 인위적이고 또 어떤 제한적인 조건 속에서 시험을 보는 수험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능력들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이것이 바로 평가 수행, 우리가 테스트 퍼포먼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그 테스트 퍼포먼스를 보고 그것을 그 평가 수행 안에서 얼마나 잘 녹여내는지, 발현해내는지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이 바로 평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 수행, 자연스럽고 실제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우리의 목표, 이것이 기준 수행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학습자가 사실은 수험자가 평가 상황에서 매우 부자연스럽고 좀 인위적인 수행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평가 수행, 학생들이 보여주는 평가 수행을 바탕으로 해서 평가자가 이러한 정도의 수행을 보이는 평가자는 실제로 의사소통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의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평가 상황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정한 시험에서 보여주는 수험자의 지식이나 어떤 능력, 기능 이런 것들이 평가 수행인데 이것들을 보고 실제 언어 사용 상황에서의 어떤 능력, 어떤 기준 수행이 어떠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험자가 평가 상황에서 보여준 능력이나 기능이 실제 상황에서 보여주어야 할 능력이나 기능과 충분히 유사하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평가 상황에서 보여준 일단 능력이나 기능을 기초로 해서 이 학습자가 실제 상황에서의 어떤 능력이나 기능이 어떠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어떤 학습자의 평가 수행을 보고 이 학습자의 실제 언어 능력을 추정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평가에서의 추정의 원리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정답이나 필요한 내용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추정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추정의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평가 상황에서는 그 평가 결과에서 알려진 수험자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그 수험자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는 것을 잘 추정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사실 그 언어 능력 평가에서 관찰 가능한 어떤 구체적인 평가 수행의 모습, 이러한 것들은 그 평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아니에요. 보다 그 중요한 것이라는 것은 그러한 평가 수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학습자 안에 있는 어떤 근원적인 능력 혹은 학습자가 지닌 잠재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평가자가 잘 파악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기준 수행들을 직접적으로 관찰하기는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평가 상황은 실제 상황과 다르기 때문에 직접 관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 수행의 모습을 바탕으로 해서 기준 수행에 대한 어떤 추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평가라는 것은 그 평가 수행에서 얻은 자료들을 해석해서 수험자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알아내는 작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수행에 대한 정확한 측정 그리고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 학습자가 지닌 언어 능력을 파악하는 작업. 이것이 언어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고 이것이 바로 추정의 원리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평가의 진정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평가의 진정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추정의 원리, 앞에서 말씀드린 추정의 원리에 의하면 평가라는 것은 결국에는 매우 인위적이고 어떤 목적적인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라는 것이 매우 인위적인 것이라면 평가 상황에서 수험자가 보여주는 어떤 언어 행동, verbal behavior,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언어 행동과 학습자가 보여주는, 수험자가 보여주는 언어 사용, language use 이러한 것들이 실제 상황에서의 언어 행동과 언어 어떤 사용과 똑같다. 우리가 이렇게 보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똑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어떤 추정을 통해서 그 학습자가 지닌 언어 능력을 평가해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이 학습자가 지닌 원래의 언어 행동, 원래의 그 언어 사용 능력을 평가에서는 왜 제대로 보여줄 수 없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평가 자체가 매우 인위적이고 어떠한 매우 좀 부자연스러운 것. 그러니까 평가 상황에서는 수험자들이 좀 더 심리적으로 긴장을 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과 매우 다른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언어 행동과 언어 사용의 진정성 이러한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이 진정성이라는 것은 언어가 실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모습 그대로인가 혹은 교육적인 목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감이나 수정을 한 모습인가를 구별할 때 쓰는 용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와 언어 사용의 모습이 실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평가 상황에서 이러한 실제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내기는 어렵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실제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낸다고 하더라도 평가자나 수험자 모두가 그것이 평가를 위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이것이 심리 상태가 바로 확 달라지고 이 진정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그 진정성의 개념, 그러니까 진정성을 우리가 평가에서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사실은 이것이 제대로 구현되기는 매우 어려운 개념이다. 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평가 수행에서 보여주는 언어 사용의 모습이 그 어떤 실제의 그 모습과 같은 경우 우리는 진정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렇게 진정성의 개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상황 진정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상황 진정성이라는 것은 평가가 지니는 어떠한 방법적인 특징이 실제적인 언어 사용 상황의 특징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정도이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인지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수험자가 평가 상황에서 하는 언어 행동이 실제 상황에서의 어떤 자연스러운 언어 사용의 모습과 매우 유사할 때는 상황 진정성이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매우 좀 부자연스럽다 한다면 상황 진정성이 없다. 예, 그래서 그 수험자가 평가 상황에서 하는 언어 행동과 실제 상황에서의 언어 행동의 어떤 유사성 정도로 우리가 상황 진정성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표 언어, 학습하는 목표 언어 사용 중에서 그 어떤 그 영역 중에서 평가 과제에 어떠한 것들을 포함시킬 것인지 하는 것들을 잘 규정하는 것, 예, 이러한 것들이 상황 진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정성 있는 평가, 예, 이러한 것들이 바람직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가 구안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상호작용 진정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상호작용 진정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가라는 것은 수험자와 평가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활동이 되겠죠.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수험자가 어떤 평가자, 사람으로서의 평가자뿐만 아니고 문항과의 어떤 상호작용도 우리가 상호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수험자가 평가 문항 또는 평가자와 하고 있는 그 상호작용 그 자체 이것들이 그 진정성이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호작용의 성격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의 진정성을 포함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자로서 평가 개발자로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러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호작용 진정성을 우리가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에서 우리가 유의를 해야 하는지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언어 자료, 또 상황적인 맥락, 평가 문항 이러한 것들이 실제 상황과 똑같다. 그것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유사한 것들로 사용하는 것이 어떤 진정성, 상호작용 진정성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언어 자료가 너무나 실제적이지 않다든지 어떤 상황적인 맥락이 우리 실생활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든지 한다면 이러한 상호작용 진정성이 일어나기가 매우 어렵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험자에게 낯설지 않고 또 수험자와 관련이 있는 상황과 문항들을 또는 과제들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말하기 평가 같은 것들을 할 때에 수험자가 그런 배경 지식 자체가 없어요. 이러한 것들을 물어본다든지 한다면 그 평가 자체는 진정성이 있는 평가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험자가 거기서 보여주는 평가 수행도 그 수험자가 실제로 언어 능력이 낮아서가 아니고 그러한 어떤 평가에서의 상황이라든지 주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수행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바람직한 평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겠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학습자들에게, 수험자들에게 적절한 맥락을 제공해서 우리가 도대체 왜 이 문제를 맞닥뜨려야 되는지, 여기에서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해주어야 수험자가 상호작용 진정성을 느끼고 실제적인 개념에서 좀 더 편안한 마음에서 자신의 언어 능력을 잘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문제 해결, 과제 해결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기준들을 사전에 분명하게 제시해 주어야 진정성 있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평가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부분들이다라는 것들을 학습자, 수험자에게 미리 알려주고 수험자도 어떤 부분에 유의해서 어디에 중점을 두어서 내가 수행을 해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알고 있다면 보다 진정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평가와 교육은 어떠한 관계를 지닌 개념인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워시백 효과 이러한 것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을 이제 한국어로는 환류 효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학교 상황에서 평가하고 교육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쪽을 제외하고 다른 한쪽만을 고려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평가가 교육에 종속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배운 내용을 가지고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평가라는 것은 그냥 교육에 종속되어 있는 그러한 관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교육이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즉 평가가 교육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교육의 목표, 내용 또는 방법까지도 지배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평가가 없으면 교육이 없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입학시험에서 듣기 말하기 시험을 보지 않아요. 만약에 그러한 평가가 있어요. 그렇다면 학교에서도 듣기 말하기는 소홀하게 가르칠 수밖에 없겠죠. 또 어쩌면 배우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영어과 교육과정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균형 있게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치도록 교육과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말하기와 쓰기가 평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일정 기간 동안에 교육을 하고 나서 치러야 되는 평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교사라든지 학부모 또는 학생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대입 수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잖아요. 교육에까지도. 그래서 대입 수능에 포함된 과목은 굉장히 인기가 높고 그렇지 못해 이제 탈락이 되거나 이러면 그 과목에 대한 인기가 줄어들고 수요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교육이 평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평가가 교육을 지배할 수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이 현실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평가의 내용이나 방법을 의식하고 결국에는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교사나 학생도 이러한 평가를 대비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매우 정상적인 어떠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평가가 그 후속 교육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 이것을 평가가 미치는 환류 효과, 워시백 효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튼 같은 학자는 평가가 교육의 방향을 바꾸는데 가장 유익하게 작용하는 힘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베이커 같은 학자도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바꾸는데 어떠한 행정명령이나 지시보다도 더 효과적인 것은 평가를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라는 것은 어떠한 통합된 전체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교육을 되돌아보는, 피드백해주는 이러한 어떤 기능과 동시에 어떤 앞길을 제시해주는, feed forward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 이러한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평가가 지니는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 평가의 관계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평가가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야 돼서 필요한 경우에 그 교육이 잘못되었다면 교육에 대한 어떤 교정적인 영향력, 어떤 corrective influence on bad teaching 이러한 것들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평가가 지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평가하고 교육은 어떻게 다른가, 어떤 면에서 비슷한가 하는 것들을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와 교육을 좀 비교를 해본다면, 자, 이 둘은 굉장히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평가하고 교육이 비슷한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평가의 방법이 교육의 방법으로도 그대로 쓰일 수도 있고, 가르친 내용을 평가의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에서 또 비슷하고요. 가르칠 때는 평가할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면에서 두 부분이 매우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목적은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고 교육의 목표를 달성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로 가르친 것을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가르친 내용이 그 어떤 목표 달성에 필요한 것들이다. 그래서 그 교육의 내용이 그 평가의 내용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가의 내용이 교육의 목표 달성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평가를 할 거야. 그래서 나는 이걸 가르쳐야 돼. 이러한 것들이 교육적인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느끼는 교사가 있다면 우리는 도대체 그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가르치고 무엇을 평가할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과 평가는 이런 면에서 매우 밀접하고 유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가를 염두에 두어서 잘 가르칠 수 없다면 평가라든지 교사라든지 교수법 중에 어느 하나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우리 엘더슨의 지적,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가와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하는 것들을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그래서 교육에서는 학생들이 항상 교사나 교재의 도움을 받고 교육이 이루어지죠. 하지만 평가에서는 교사의 도움 받을 수 없고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점에서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교육은 모든 학생들이 교육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지만 평가는 대부분의 경우에 학생들의 능력의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보려는 데 의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에서는 모든 학생이 그 교육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가 된다고 하지만 평가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능력 차이를 보이는지 어떤 정도의 그 어떤 수행의 차이가 있는지 하는 것들을 밝히는 데 또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교육과는 또 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죠. 또 교육은 전체적으로 연결된 일련의 과정이지만 평가라는 것은 교육이나 학생 성취도의 어떤 단편들을 표본적으로 검사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아니다라는 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평가는 교육에 비해서 그 결과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직접적이다. 이러한 면에서 평가와 교육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언어평가의 목적 및 교수학습 진행에 따른 평가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